주말 잘 보내셨나요? 선수들도 고생하셨지만 밤늦게 응원하셨던 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아직도 16강 진출 가능한 경우의 수가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심판만 아니었으면 이길 수도 있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주말 동안 업데이트된 노트 9 관련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자, 이번 노트 9이 그저 완성형 제품이 되길 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완성도 높은 제품이 싫어서라기보다 이전 제품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던 기능이나 외형이라 해도 새 제품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나오는 게 썩 만족스럽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가젯서울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죠. 삼성 관련 소식을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트위터의 아이스 유니버스가 그간 이 노트 9의 개발 방향과 관련해서 삼성에 대해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해온 것도 바로 이번 출시될 노트 9이 그저 완성형 제품에 머물 것 같다는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그동안 노트 9과 관련해서 삼성에 대해 그토록 비판적이었던 트윗들과 다르게 아이스 유니버스에 매우 긍정적인 트윗이 떴습니다. 노트 9의 S펜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 트윗이 있은 다음 폰 아레나에서는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S펜에 대해 몇 가지 그럴듯한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 나쁘지 않죠? S펜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이용하여 통화하는 데 이용하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이 부분까지 보고 벌써 키보드 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5년 전 MWC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이미 한참 전에 출시되었던 그 제품을 써본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우선 당연하게도 기존 제품과 같은 형태로 출시될 리는 만무하겠죠. 5년 동안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소형화가 가능했을까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가야 할 부품들이 꽤 많을 텐데 블루투스 모듈, 스피커, 그리고 배터리 이 세 가지만 고려해봐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 밖의 부품들까지 생각해보면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만약 제가 이 컨셉에 대해 오더를 받은 개발자라면 이 다음 세대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노트에 이 두 개의 화면이 겹쳐지는 힌지 부분이 있죠. 이 힌지 부분의 바깥쪽에 위치시키는 그런 안을 제안해보고 싶네요. 자, 현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나 만약 이 같은 모습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과연 매력적인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기능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블루투스 S펜의 기능들이죠. 개인적으로 여기에 사진 셔터 등의 펑션 버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리모컨 정도의 기능이 추가되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미 해당 컨셉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인 제품이 네오 스마트 펜인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펜 촉이 있는 펜 하단부에 있는 광학시 센서가 필기 내용을 촬영하고 이 내용을 디바이스로 옮겨주는 거죠. 스캐너를 변형한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저도 이 제품 사용하면서 S펜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 노트 본체의 수납을 꿈꿔볼 만한 크기가 아니죠. 제가 사용해온 초창기 제품 이후에 올해에는 M1이라는 후속 제품도 나왔고 타사에서도 같은 컨셉의 제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소형화가 되었어도 여전히 S펜과 비교할 만한 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폰 아레나의 예상대로 이러한 기능들이 차기 S펜에 장착이 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노트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자, 사실 가젯서울의 초창기 시절부터 구독을 쭉 해오신 독자분들께는 꼭 필요한 챕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트윗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더듬어 보면 2017년 3월 말에 발표된 S8의 외형이나 컬러를 비롯해 디테일에 대해 정확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트윗은 해당 제품의 발표 50여일 전인 2월 12일에 작성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최근의 노트 9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의 트윗들이 색상이나 전면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건 지금보다 유출이 더 빈번했던 것은 사실이나 무엇보다 이 트윗의 성격은 일반적인 유출 사이트들의 내용을 무작정 퍼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 유니버스만의 개별적인 소스가 있다는 점, 삼성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고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이 아이스 유니버스 자체의 신빙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트윗의 개별적인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가장 최근의 트윗에서 이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아이스 유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노트 9 관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4인치 슈퍼 아몰레드, AP는 엑시노스 9810과 스냅드래곤 845, 카메라는 1200만 화소의 듀얼, 하나는 F값이 1.5에서 2.4까지의 가변 조리개의 26mm, 나머지 하나는 F값 2.4의 52mm, 램은 6기가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스펙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요. 샘모바일의 일부 기사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매체에서는
3800에서 4000 사이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대부분의 스펙들이 기존 S9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보는 것이 또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스펙을 보고 나면 다시 한번 왜 사람들이 완성형 노트라는 문장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지 공감할 수 있겠죠? 조금 색다른 노트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나온 이번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번 노트9 발표를 7월 말로 예상하는 기사들도 근근히 보입니다. 노트 시리즈의 발표가 매년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추정 S9 판매량을 보면 중국 업체들의 거센 도전과 9월로 예상되는 차기 아이폰의 발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삼성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게시판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IT를 통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제서울이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